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찻집에서 하려고 하다가 대구 인터블고 호텔로 기자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바람에 옮겨서 기자회견을 한 4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회견문을 갖고 왔고 그거는 이제 찍어서 공유를 해라,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자, 누구를 원망하고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하는 것은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미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와서 이거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라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은 어찌 돼가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데, 그러는데 윤미향 씨가 이리저리 무슨 마포 쉼터가 어떻고 안성 쉼터가 어떻고 해가면서 뭘 얼마에 사고 어디에서 어떻게 모금을 하고 후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다 모르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혀달라, 이 부분은 최초에 5월 7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입장이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횡령이나 유용 부분이 있으면 밝혀달라,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용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위안부 할머니와 정신대는 좀 다르다. 근데 그걸 막 이리저리 뒤섞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런 식의 불만도 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여기서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윤미향 씨가, 윤미향 당선자가 모금을 하러 다니던 장면, 이걸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30년간 우리를 쭉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92년에 윤미향 씨는 정대협의 간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사였으니까 그 후에 대표 이사장 이런 걸 지냈지만 이 당시에는 간사였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거의 3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1992년이면 28년 전입니다. 28년 전이면 한 30살 안팎 정도 윤미향 씨가 아마 됐던 것으로, 30살도 안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1992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느 교회에 갔어. 근데 그날, 자, 누가 준 거라고 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100만 원씩을 나눠주더라. 100만 원씩을. 근데 그때부터 이 윤미향 간사가 모금을 하나 하는 그 모금하는 현장을 봤다. 그런데 왜 모금하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금하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씩을 줬는데, 근데 이게 누구를 상대로 누구 일본인 누구한테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모금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번은, 이거는 시점은 드러나지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농구 선수들이 농구하는 데를 한번 우리를 데리고 간 적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통을 들고 또 모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 얘기는 그거 좀 부끄러웠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니 농구 선수들이 거기서 자기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버젓이 앉아가지고 돈을 거두는 게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배가 고프고, 이제 아마 식사 시간이 좀 늦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돈 모금하는 걸 봤으니까 우리 좀 맛있는 것 좀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윤미향 씨 등 당시 행사 관계자들이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 그래서 그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활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이러면서 이때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자, 그 후로 계속해서 30년 동안을 같이 했다. 근데 그러면서 저거가 라고 하는데 아마 그건 윤미향 씨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쭉 우리를 이용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30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사죄 배상하라고 해왔는데
그러면서 학생들 고생시켰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수요 집회에 그 매주 나오는 학생들 나와서 수요 집회 하죠. 거기서 또 그 모금 활동하면 거기에 자기들 그 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건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그걸로 또 후원을 하죠. 뭐 이런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다. 그 돈까지 챙겼다. 이러면서 참 우리는 바보같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이용해 먹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건대 그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는 30년 동안 이 윤미향이 우리를 이용했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밝혀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금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사주더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30년 동안 쭉 여기저기서 모금을 했고 근데 그 모금한 내용을 얼마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밝혀달라. 그런데 5월 7일 날 기자회견한 내용과 비슷하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내용은 별로 없다. 쓴 내용은. 왜냐면 5월 7일 날 그 대구의 찻집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윤미향 씨나 아니면 정대협, 정의연 뭐 이런 쪽에서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공을 취한 적이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 보니까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92세인데 92세에도 불구하고 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데 오늘 무슨 내용을 얘기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구상을 하느라고 한숨을 못 잤다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새 한숨 못 자고 이거 더군다나 최근 그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뭐 서너 시간씩밖에 못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누가 뭐 만나자고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2세의 나이로 저 정도 기억을 되살리고 과거 본인이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를 회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억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16살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끌려간 때가 그리고 만으로는 14살 이때 끌려갔고 대만에 뭐 어느 곳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 일본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야스하라 도시코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윤미향 간사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던 시점 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 모금하는 장면 그 다음에 농구 선수들한테 모금하는 장면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기억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기억력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동안 30년 동안 윤미향 할머니와 함께 이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것은 바로 그 할머니들의 기억에 의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정말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억력을 문제 삼는다면 자기네들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문제는 제가 보건대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자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뼈대는 바로 30년 동안 이용당했다? 그러면서 이용당한 최초의 순간들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마포쉼터, 현대중공업이 그 후원금을 10억 내서 했던 부분, 여가부에서 작년과 올해 10억 원 가까운 돈을 또 기부를 한 것으로 돼 있더군요. 지원금. 이거는 그냥 뭐 어디 쉼터 만들려고 지원한 게 아니고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제대로 회계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왔다 하는 부분을 검찰에서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요지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새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최초에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려가면서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민주당에서 진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상 파악은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TF를 만들어서 뭐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뚜렷한 기억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용과 횡령 의혹, 뭐 윤미향 씨가 자기 집을 현금으로 샀느냐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윤미향 할머니나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기억하거나 어떻게 폭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받은 것만 폭로를 할 수가 있는데 받은 게 지금 거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모금 현장에서조차 안 사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태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정말 원하는 그것은 검찰이 유용과 횡령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저런 그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해 왔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하루빨리 이용수 할머니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니까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을 더 쌓이게 만든 정의연과 정대협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천영우 전 그 외교안보 수석이 얘기했던 거요. 그렇게 되면 윤미향 중심주의가 된다. 이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거나 중립인 척 가만히 있으면 윤미향 중심주의지 그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용수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